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이라고들 많이 하죠. 인구 감소 그래가지고. 하지만 80년대에는 뭐 이대로 가면 삼천리는 초만원 되고 이제 더 터진다 그런 얘기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걸로 그냥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대로 쭉 가려고 또 지금은 생각을 하는 거죠. 갈 거라고.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근데 이대로 가면 없어질 것 같지만은 물론 심각한 문제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곡선 세상은 다차원 함수이지 1차원 함수로 이렇게 가고 직선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합니다. 반등했다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출산율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출산율이 설사 높다 1, 2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태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책 없이 계속 내려가기만 해서 반등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중요한 사건인데 그거를 이유가 뭔가 지금 또 정권 교체기라서 뭐 전 정권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맞으셔서 그쪽 방면 소신이 강력한 사람 말고는 많지 않고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전체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전 정권이든 어쨌든 출산율은 근래 한두 달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뭐 다 반대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누구를 뭐 어느 진영별로 누구 잘했다 누구 못했다 그게 아니라 크게 봐서 이제 유명한 지도자들의 어떤 성향 변화에 따른 그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들은 박근혜, 문재인, 이었죠. 그러니까 진영별로는 이제 상반되고 서로 이제 뭐 이쪽 칭찬하는 사람은 저쪽 비난하고 저쪽은 그러고 이제 그런 경우겠지만은 두 분 다 뭡니까? 그러니까 페미니즘 대통령입니다. 뭐냐면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어쨌든 보수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여성이고 또 이제 그 국회의원 때도 뭐 발찌법이라든지 전자발찌 기타 등등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이른바 인권 그런 거에 대한 법을 많이 발의했었고 그렇게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많이 이제 자유로웠던 인터넷상에서의 성적 교류라 이제 자료 교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건 사이버상이 그거니까 그건 여성 인권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여성의 어떤 값어치죠.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제 이 여성 실제 여성 안 만나고도 해결하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면 여성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쉽사리 건드리지는 못하되 이제 여성을 갈망하는 그런 상황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페미 그런 쪽의 의향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보수 대통령이지만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페미니즘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진보라서 그랬는데 그럼 그전에는 좌파 진보 대통령이 없었느냐? 근데 김대중, 노무현 위원인지 어쨌든지 두 분 다 어떤 고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상반되는 능력, 이성각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달라도, 한창 감수성 예민하고 젊을 때 어느 거 전공했냐는 평생 따라다니고 자꾸 그러잖아요. 선입감을 주고.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사회과학을 전공하면서 무슨 좌파를 했다면은 이데올로기 그런 걸 많이 학습하고 이제 그런 쪽에 경도됐을 건데, 아무리 이제 진보 대통령에도 그 마인드 속에는 어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곧바로 사회에서의 그 실제적인 그거에 부딪혔기 때문에 실용적인 그런 것이 강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졸 진보 대통령은 대학교 때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학습하고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실천하는 의지가 그런 어떤 기본 마인드가 더 강하죠.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둘 다 페미니즘 대통령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여성이 자기의 세상 섭리가 그래도 뭔가 여성이 필요로 한 것을 구하고 뭔가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담되는 출산, 남자가 병역을 강제로 하듯이 그런 이제 남자는 이제 물론 병역 자체가 강제로 하고 또 일부는 이제 그냥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자답게 이렇게 해치고 다니고 자신의 어떤 의를 위해 옳은 것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위험은 감수하고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이제 소위 남자다운 행위를 하려는 그런 강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몰리는 거죠. 좀 그렇게 말해서. 근데 여성도 어쨌든 생활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산과 같은 이제 비교적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물론 출산 자체로 기쁨 그걸 이제 우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 어떤 동기 같은 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모든 여성 인권이 다 충분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쉬운 것 없이 여성이 젊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만 지내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출산율은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이재명,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탈을 쓴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미니즘 그런 걸로 따라가진 않죠. 물론 또 선거 과정에서도 그냥 여성부가 폐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걸 내세우기도 했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특히 저출산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이쪽 보수 정부를 절대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 윤 정부의 공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쪽 정당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이제 진영이지만 스스로도 말했던 이제 소년국에서 이제 어떤 대학의 어떤 이제 여유 있는 대학 생활 이런 운동권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고 좀 이제 실용적인 거 지금도 얘기했듯이 실용적을 주장하고 그리고 본인도 예전에 청남시장 할 때도 나는 오히려 좀 보수적인데 이제 현재 보수라 진영이라는 자들이 워낙 썩어서 이쪽으로 진보로 진영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페미니즘 대통령이 아닙니다 둘 다. 그러니까 뭐 괜히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게 이제 자꾸 우리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세뇌를 당해가지고 무슨 진영별로만 이제 세상을 보려는 그런 뭐 잘된 거 잘못된 거 전부 진영별로만
세상을 보려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이제 페미 대통령으로부터 패스해가지고 넌 페미 대통령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것이 이제 출산율의 반등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출산율은 하여튼 지금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앞으로는 많이 관념이 변하겠지 사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런 시행착오 어떤 세상의 좀 원리를 알아가지고 어떤 일방적인 인권 불균형, 성적 불균형에 의한 그런 일은 앞으로는 더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라봅니다.